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이를 낳고 드디어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아이만큼이나 저도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나이만 먹었지 인간으로는 성장이 더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며 철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어른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제 인생이 안정되고 순탄하게 흐른다 싶고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실수를 후회하며 뼈아픈 인생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저는 20대 대학 시절을 거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큰 욕심도 없고 큰 불평도 없이 그저 남들처럼만 사는 걸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업도 취업도 결혼마저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처럼만 하길 바랬었죠. 당시 저는 비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제가 노처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더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될까 걱정하며 주변에 부탁해서 소개팅을 받곤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20대 후반에 지금 만나서 연애를 해도 결혼하면 30이 넘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급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었나, 하루빨리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해서 떠나고,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은 제 나이를 들어 자꾸만 빨리 시집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저는 그게 꼭 제가 해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소개팅을 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수더분하고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운동이 취미라서 그런지 몸도 좋았고 일과 후에는 운동을 하러 간다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호감이었죠. 특히나 저는 몸 쓰는 건 영 젬병인 사람이라 운동이랑은 진작부터 담을 쌓고 체구도 작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도 좋고 듬직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부터 남자는 여자를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남자다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알게 된 남편의 민낯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결혼하며 알게 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의 다정하고 듬직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결혼을 해서는 뭐든 무심하고 무신경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저희가 맞벌이이니 당연히 나눠서 해야 할 집안일들을 자기는 할 줄 모른다, 귀찮다 하는 이유로 제게 밀어버리고 남자답고 듬직하던 모습은 남녀 차별적인 발언들로 제 속을 뒤집어대곤 했습니다. 자신은 남자이니 집안일을 할 수 없다, 주방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는 여자니까 당연히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 해야 한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집에서 곱게 자란 자식이라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 자취를 해본 적도 없어서 음식이나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 건 다 처음이었는데 말이에요. 야, 너는 무슨 여자가 살림을 이렇게 못해? 밥 한 번 차리는데 2시간씩 걸리는 게 맞냐? 그럼 어떡해. 찌개 끓이고 반찬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게 내가 반찬 정도는 사 먹자니까 왜 매번 반찬을 다 새로 하래? 나 사 먹는 반찬 싫어해.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곱게 키우셨는지 몰라? 그리고 그거 그냥 대충 몇 개 조물조물하면 되는 걸 그걸 못해서 투덜거리냐? 에이. 결혼 전엔 참하고 여성스러운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네. 바보야. 그러는 당신은 뭐 할 줄이나 알아? 라면 끓이는 것도 물 하나 못 맞춰서 나한테 해갖다 바치라는 인간이 말이 많아. 뭐? 야, 너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대드냐? 대들어?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나 되는 건지 남편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꼰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자기가 힘이 더 세니까 다 해주겠다고 저를 떠받들어 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본색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연애하는 동안 꽁꽁 숨길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완전히 사기꾼에게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묻고 울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런 제 기분을 이해해 보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인 것을 그전엔 왜 몰랐는지 저는 결국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남편의 시댁마저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그러는 건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똑같았거든요. 아들 가진 부모라 그런지 며느리 알길 우습게 알고 별로 잘난 것 없는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전형적인 나쁜 시부모님이셨어요. 자식 새끼 버릇없이 키운 게 뭐가 자랑이라 그러시는지 결혼해서도 아내가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받들어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서 길에 굴러먹다 온 자식인 줄 아시는지 정말 기가 막혔죠. 원래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 소유가 되는 거야. 네가 결혼 전엔 친정 부모님 밑에서 배우고 컸지만 이젠 남편 밑에 속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안정이 생기고 잘 지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이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라. 괜히 저번처럼 살림 문제로 이러니 저러니 말 나오게 하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창수 말로는 네가 살림을 잘 못한다 그러던데. 너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니? 네 엄마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어? 누가 들으면 제가 그 집에 맨몸으로 팔려온 줄 알겠더라고요. 똑같이 반반 각출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평등하게 결혼했는데 왜 제가 결혼해서 시댁 종이 돼야 하나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하시는지 순간 저는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그동안 제게 떠들던 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딴 집에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랐으니 마누라 무시하는 게 일도 아니었겠죠.
이런 시댁과 남편을 대체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이혼을 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어떻게 꺼내야 할지 걱정스럽고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더구나 제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혼이 엄청나게 큰일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릴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라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니 제가 정말 유난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야, 남자들은 원래 개 아니면 애라 그러잖아. 집에서 살림 도와주는 남편이 몇이나 될 것 같니? 여자들이랑 같이 살림하고 요리하는 남편은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같이 사는 집에 꼼짝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살림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서로 비슷하게 벌고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왜 맨날 나만 아등바등 살림하고 챙겨야 해? 게다가 잔소린 또 얼마나 심한지. 진짜 미치겠어. 그래도 네 남편은 바람은 안 피잖아. 그거만 감사히 하고 그냥 살아. 너 살림 안 돕는 남편보다 바람 안 피는 남편이 더 드문 거 모르니?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는 정말 내가 욕심이 많은가 싶었습니다. 남자들이야 원래 살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다른 집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남편에게 욕심을 부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람 안 피는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라는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친구 말처럼 저희 남편이 허세 가득하고 가부장적인 것에 비해 여자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다른 여자들한테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저만 봐주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결혼해서도 저를 배신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위안 삼으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랬던 남편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저는 차를 쓸 일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차는 거의 남편 혼자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가끔 주말에 시댁에 가거나 장 보러 갈 때 얻어 타는 것 말고는 제가 남편 차에 갈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로 차가 쓰고 싶더라고요. 마침 남편은 운동을 간다고 나가 있었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던 제가 남편의 차를 잠시 쓰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하진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 차 같이 쓰는 게 큰일도 아니다 싶어서 운동하느라 바쁜 남편에게는 문자만 남기고 차를 끌고 나갔는데 30분쯤 뒤인가 남편이 제게 불이 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자기 놀기 바빠서 제가 먼저 전화해도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간 것을 알고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씩씩대는 숨소리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야, 너 미쳤어? 내 차를 왜 끌고 가? 너 어디야? 당장 돌아와, 당장! 나 거의 다 왔어. 조심해서 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어차피 오늘 차 안 쓸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난리야? 부부 사이에 차 좀 쓰면 어때서?
그게 네 차냐? 내 차지?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끌고 가고 지랄이야, 지랄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그럼 이 상황에 욕이 안 나오게 생겼나? 아니, 평소 차도 안 타는 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난리야?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지금 당장 차 끌고 들어와. 다른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알겠어? 처음엔 남편이 그러는 게 제가 혹시라도 차 사고를 낼까 싶어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주제에 안 맞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남편이라 차를 워낙 아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운전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운전을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남편이 밖에서 술 먹으면 제가 대신 대리운전을 해주기도 하고 장거리를 갈 때면 남편과 교대로 운전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그런지 제 운전 실력 걱정도 안 하고 잘 맡기더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쎄한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이 인간이 걱정하는 게 차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차를 세우고 차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거기 이상한 게 찍혀 있더라고요. 웬 여자가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이 같이 움직여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모텔이었어요. 차량 전면 블랙박스에 그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찍혀 있는 것을 본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여자 문제만큼은 없을 거라 믿었던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다녔던 거죠. 결국 이 사실을 들킬까봐 그렇게 화를 냈던 거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화가 나면서도 내심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이혼 결심이 그때는 단번에 들었거든요. 마치 참고 있던 마개를 탁 풀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러자 속에 있던 분노가 싹 빠져나가면서 이성이 들며 머리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의 차를 끌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안에 있던 증거들을 싹싹 털어서 곧장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됐죠. 그 후의 일은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이혼 엔딩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는 너무 확실했고 제가 더 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며 불륜을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가 빤한 것을 지가 뭘 어쩌겠어요. 결국 우기는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가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어쨌건 저는 무사히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고 서로 합친 거라고 해봐야 살던 집 전세금과 전세 대출금이 전부라서 그것만 잘 조정해서 갈라섰어요.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지만 뭐 그거 다 해봐야 제가 결혼할 때 쓴 돈 겨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결혼이 이런 불행이 되고 상처를 남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엔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속상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결혼 같은 건 하지 않는 건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놈과 살았구나 싶어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를 잘못 고른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자꾸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선택을 곱씹으며 우울에 빠진 저를 두고 보다 못한 친구들이 저를 모임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너 우리랑 같이 운동하자. 얼른 나와.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안 하고 싶어. 그냥 집에 있을래. 이제 귀찮게 하는 남편도 없는데 왜 계속 집에만 있니? 그러지 말고 나와서 우리랑 같이 운동하자. 우리 요즘 테니스 배우는데 정말 재밌어. 기운 없어. 그냥 니들끼리 해. 얘가 정말 왜 그러니? 너 그러다 진짜 우울증 생겨. 우리가 봤을 땐 네가 집에만 있어서 더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 운동하면 우울증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이젠 사람을 좀 만나고 해야지. 밖에서 운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라 좀.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죄인처럼 있냐며 어떻게든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친구들 말처럼 이제 챙겨줘야 할 남편도 없고 귀찮게 하는 시댁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는 밖으로 나가기 싫더라고요. 이혼을 겪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고 사람들이 이혼녀인 저를 우습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부 다 제 자격지심인 것을 알지만 그때는 정말 제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결국 배신당하고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해 저라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죠. 점점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우울해지는 건지 친구들은 그런 저를 걱정했고 기어이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와서 운동이라도 하면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말이죠. 운동에는 영 관심 없던 저라 정말 억지로 나갔던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테니스라는 게 2명씩 짝을 지어 하는 운동이다 보니 필히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부부 동반이고 저 혼자만 짝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그런 저를 위해 혼자인 지인 한 분을 데려왔더라고요. 수진아, 인사해. 여긴 태균 씨. 우리 모임 에이스셔. 태균 씨, 여기가 제 친구 수진이에요. 이 친구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테니스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균 씨가 잘 가르쳐 주세요. 수진아,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태균 씨가 워낙 운동을 잘하셔서 테니스도 수준급이시거든. 너 이분한테 잘 배우면 따로 강습 다닐 필요 없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즐겁게 테니스 배워보실까요? 친구들의 소개로 태균 씨를 만난 저는 태균 씨에게 테니스를 배우며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걸 의도하고 저희를 붙인 건진 몰라도 저와 태균 씨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갔어요. 성향이나 취향이 잘 맞기도 했고 무엇보다 태균 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균 씨에게 끌렸고 태균 씨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날 만한 사정이 아니었죠.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누군가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어야 하는 거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은 저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균 씨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그런 제 상황을 알고 있던 태균 씨는 제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길 기다려줬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던 전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과 정반대의 성향이라 더 끌렸을까요? 저는 결국 고민을 뒤로 한 채 제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사랑에 걱정과 염려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좋은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실패한 주제에 너무 급한 선택이 아니었나 걱정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오히려 한 번의 이혼이 재혼 선택에 큰 도움이 된 편이었어요. 한 번 실패를 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지 실수를 하고 보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선택일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태균 씨는 그런 제게 안정과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과거와 아픔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든든한 태균 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는 재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균 씨라는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저희는 금세 안정을 찾아갔고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됐습니다. 태균 씨를 만나고서야 저는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한번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제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그릇이 큰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저희에게는 일찍이 아이가 찾아와 줬고 저는 남편을 닮은 예쁜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제 몸을 걱정하던 남편은 임신 기간 내내 제 수발을 자처하더니 출산하는 날에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오죽하면 아이를 낳은 저보다도 남편이 더 수척해 보인다며 저희 부모님이 사위 걱정을 더 하실 정도였죠. 그 순간 전 남편이었으면 나 혼자 애를 낳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번엔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낳고 병원 신세를 지던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말이죠. 어? 야,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기에 있던 말던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봤으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치면 되지. 왜 굳이 아는 척을 해?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사이라도 되니? 피차 서로 봐서 좋을 거 없는 사이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가. 야, 그래도 한때 한 입을 덮고 살던 사이인데 인사라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성격 많이 세졌다. 옛날에 나랑 같이 살 땐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사람이 막 짜증도 내고 그러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남의 말 듣지를 않고 화만 내던 인간이었으니까 내가 참았던 거지. 내가 언제 찍소리를 못했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하는 건데 왜 그러냐? 아무튼 여기 왜 있냐니까?
내가 여기 왜 있으면 뭐, 그게 왜 궁금한데? 그러는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 남자가 산부인과 올 일이 뭔데? 아, 나는 우리 마누라 따라서 왔지. 얼마 전에 임신했거든. 그래서 같이 초음파 보러 온 거야. 그니까 너도 여기 왜 있냐고 말해봐. 나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어? 그러고 보니까 너 왜 환자복 차림이야? 어디 아프냐? 어? 너 설마 애 낳았어? 남이사 애를 낳던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제발 내 일에 신경 끄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저랑 같이 살면서 바람폈던 여자랑 기어이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그새 다른 여자를 만난 건진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아내의 임신으로 초음파를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왜 산부인과에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왜 그런 걸 궁금해하는지 이해되지도 않고 알려줄 이유도 없다 싶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집요하게 저를 쫓아오는 거죠. 그 인간이 원래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라 궁금한 건 꼭 알아내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야? 너 진짜 애 낳았어? 너 나랑 헤어지고 재혼했냐?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당신도 나랑 헤어지고 재혼해서 지금 마누라랑 병원 왔다는 거 아니야?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니? 그리고 너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나는 너랑 헤어지고 재혼했지만 너는 나랑 살면서 다른 여자 만났잖아. 근데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있니? 그거랑 이거랑 같냐? 그리고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러더니 너 생각보다 발칙하다? 아니, 우리가 이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를 낳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혼을 했던 게 누구 때문인데 그 인간은 자신의 외도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는지 뻔뻔하게 제 재혼 문제를 떠들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그놈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것이 기막히다며 얌전한 제가 발칙하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헤어지고도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했다는 건지.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그 인간이 참 뻔뻔스러웠습니다. 이럴까봐 전 남편 소식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러게 왜 하필이면 같은 병원에서 만나게 된 건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이사 재혼을 하던 애를 낳던 당신이 관심 가질 일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뻔뻔하게 바람 같은 건 안 피니까 걱정하지 마. 야, 너 말 조심해. 너는 혼자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바람난 건 네 잘못도 있는 거라니까? 마누라가 예쁘게 굴었으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갔겠냐?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 낳았다는 애 혹시 내 자식은 아니냐? 우리 이혼하자마자 재혼한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야, 친자 검사 좀 해보자. 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수치스러움과 분노에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어요. 어디다 대고 저딴 소리를 하는 건지 저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 취급하는 전 남편이 정말 찢어 발기고 싶더라고요. 제 아이가 지 애가 아니냐며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전 남편의 헛소리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고 전 남편과는 이혼하기 전 반년 이상 한 방에서 잔 적도 없었는데 10달 품어 낳은 제 애가 어떻게 저 인간 아이일 수 있겠어요.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딴 말로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를 열받게 하는 데는 성공했네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을 이렇게 들쑤실 수 있는지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놈을 패주거나 어떻게 해주고 싶었지만 산모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손만 부들거리며 겨우겨우 참고 있던 그때 잠시 집에 다녀온다던 남편이 도착했는지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많이 기다렸어? 근데 당신 왜 누워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아니, 잠깐 아기 좀 보고 병실로 가던 길에 누굴 좀 만나서. 인사해. 여기 내 전 남편 이창수야. 뭐? 전 남편? 어쩌다 같은 병원에서 만났는데 굳이 아는 척을 하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 그래? 전 남편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남편입니다. 저희 수진이 전 남편이시라고요? 예? 예. 뭐 내가 전 남편이올시다. 근데 진작 이혼하고 헤어진 전 남편이 저희 아내에게 무슨 일이신지. 아니 별건 아니고 난 그냥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냥 인사 좀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웃기게도 제 남편이 다가오니 그놈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내뱉던 인간이 제 남편 앞에서는 별말하지 못하고 얌전해지는 거죠. 사실 저희 남편이 성격은 정말 순하고 착한데 겉보기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강해 보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해왔어서 몸도 좋고 워낙 건강한 스타일이라서요. 원래 제 앞에서 늘 힘자랑하기 바빴던 전 남편도 제 남편 앞에서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인간이 저희 남편의 위세에 눌린 듯 했죠. 그냥 인사는 무슨, 얘기하기 싫다는 사람 붙잡고 있던 것도 인사야? 당신은 인사를 그따위로 해? 제가 알기론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 걸로 아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으셔서 쉬어야 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할 말 있으시면 저랑 하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정색을 하니 이거 괜히 오해 사겠네요. 나 그냥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가기 전에 나한테 사과해야지. 당신 나한테 헛소리한 거 당장 사과해. 우리 애들은 네 자식 아니냐고 한 거 사과하라고. 제 남편 앞에서 기가 죽어 보이던 전 남편은 별 말도 못하고 저희를 피하려 했습니다. 아까는 제발 가라 해도 꿈쩍 않던 놈이 제 남편은 상대하지 못하게 했는지 알아서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하던 그 꼬락서니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전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힌 걸 떠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인간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어요. 도망가지 말고 사과를 하라고 하자 그 얘기에 저희 남편이나 그 인간이나 둘 다 놀라는 눈치였어요. 전 남편은 난감한 눈치였고
제 남편은 화가 난 듯 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아이, 당신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어? 농담? 너는 그걸 농담이라고 하니? 듣는 사람 기분 잡쳐놓고 농담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됐고, 농담이든 아니든 나는 사과 받아야겠으니까 빨리 사과해, 당장!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다고? 뭐? 우리 애가 누구 애라고? 글쎄 저놈이 내가 낳은 자식이 자기 애 아니냐면서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거야.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 보기 부끄러워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나로 모자라서 어떻게 당신이랑 우리 아기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나는 그냥 해본 말이라니까. 나 참,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발끈해. 나도 바보도 아니고 설마 진짜 내 애라고 생각했겠어? 그럼 그딴 소린 괜히 왜 해? 어? 너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냐? 심지어 네 놈도 마누라 임신했다고 병원 온 거라며. 그럼 지 새끼 벤 지 마누라나 챙기지. 왜 이제 생판 남된 나한테 지랄이냐고 지랄이? 자기야, 진정해. 너무 열리지 마. 그러다가 당신 몸 상할라. 그래도 너무 열받잖아. 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나 정말 사과라도 받아야겠어. 이대로는 못 넘어가. 알았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진정 좀 해. 가뜩이나 몸조리해야 할 사람이 큰 소리 내면 어떡해. 당신 푹 쉬어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계속 옆에 있을걸. 괜히 나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속상하네. 내가 다 해결할게. 나 믿지? 나 참 아주 대단한 부분 하셨네. 아니, 별일도 아니라니까 다들 왜 이렇게 오바들을 해요? 아무튼 나 가볼 테니까 마누라 잘 챙겨주던가. 가긴 어딜 가려고? 가기 전에 사과하고 가셔야죠. 방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실수든 장난이든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지. 아니 책임이라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다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 마음대로 말을 뱉었으면 거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네 마음대로 남의 마음에 상처내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려고? 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사과해. 당장 내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못하겠다면 못하면 어쩔 건데?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소라도 하든가. 농담한 거 가지고 고소가 되는진 모르겠지만 해보려면 해봐. 왜 최수진 너 법 좋아하잖아. 이혼 소송할 때처럼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정말. 지 멋대로 헛소리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는 또 못하겠는지 전 남편은 배째라는 듯 아나무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는 건 가오가 상하는 건지 이제는 제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뭔가 알아봤다는 듯 전 남편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나 몰라? 뭐? 우리가 보긴 뭘 어디서 봐? 아니, 당신 진짜 나 모르냐고. 당신 이름 이창수라 그랬지? 그 이름 들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 깜빡했다. 이창수, 나 박태균인데 너 나 몰라? 제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
전 남편은 뭔가 깨달은 듯 깜짝 놀라며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창수 너 맞구나. 땡땡 고등학교 이창수. 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 그래? 이런 데서 동창을 만난 것도 기막힌데 그 동창이 내 와이프 전 남편이라니. 야, 창수야. 우리가 아무래도 보통 인연은 아닌 모양이다. 그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땡땡 고등학교라니 저는 모르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임마. 너는 네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도 기억 못하냐? 야, 아무리 네가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았었다고 해도 출신 학교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지. 그럼 학교는 기억 못한다 쳐도 내 이름은? 네가 나를 잊을 순 없을 텐데. 안 그래?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내 이름이 이창수는 맞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아니 애초에 이창수라는 이름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이창수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라는 보장 있어? 그니까 내 이름 모르냐고 묻잖냐 창수야. 네가 진짜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 정말 실망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떡해? 뭐 이제라도 기억나게 해줄까? 글쎄.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창수 네가 내 앞에서 깝치다가 얻어맞은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발차기 맞고 날아간 이야기를 해야 하나? 너는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떠드냐? 사람 팬 게 자랑이야? 야, 그래. 아주 자랑스럽겠다. 고등학생이 애들 패고 다니고 발로 차서 날아가고 아주 자랑스럽겠어. 글쎄, 내가 주먹질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너 때린 건 후회할 일은 아니지. 애초에 내가 가만히 있던 너를 때렸냐? 네가 먼저 다른 애들 괴롭히고 다녀서 내가 말리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창수 너는 왜 힘없고 약한 애들을 그렇게 패고 다녔어? 싸움하고 싶으면 체급이 맞는 애들이랑 하고 다녔어야지. 괜히 공부만 하고 여린 애들한테 시비 걸고 삥 뜯고 내가 그런 너 말리다가 때린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던 잘 나가던 그 시절의 모습을 저희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것이랑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하면서 싸움도 잘하고 잘 나갔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서 설설 기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 폭력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고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곤 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의 말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야? 두 사람이 같은 학교 출신이었어? 너 학교 다닐 때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다더니 우리 남편 하는 말이랑 다르네? 여보, 저 인간 학교 다닐 때 양아치였어? 양아치? 아이 그래. 양아치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 창수 너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숨기고 다녔던 거야? 아이 창수야. 아이 사람이 솔직해야지. 왜 괜한 거짓말을 했어? 아이, 금방 들통날 수 있는 걸 말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창수가 약한 애들 때리고 다녀서 내가 혼내준 적이 몇 번 있었어. 아, 역시 그랬구나. 어쩐지. 난 너 같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기에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진실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는 저놈은 좋은 놈이었는 줄 알아? 쟤도 지금 지 입으로 말하잖아. 자기가 나 때렸다고. 저놈도 결국 똑같은 놈이야.
사람 패고 다니는 거 그게 제 정상이냐? 완전 또라이. 내가 너한테 맞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다른 애들 앞에서 나 두들겨 패서 개쪽 주고 이씨. 내가 너 때문에 학창 시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 줄 알아? 그때야 네가 운동 좀 한다고 뻐기고 다녔지만 지금은 또 다른 거 아니냐? 나도 운동 좀 해. 그래? 그럼 어디 지금은 또 다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창수야? 뭐? 뭘 어떻게 확인해 보려고? 옛날처럼 또 패려고? 네가 먼저 붙어보자며. 창수 너도 운동 좀 한다고 자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 같아서 난 붙어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네가 먼저 칠래? 어? 야, 너 그렇게 나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냐?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옛날에 이창수 아니야. 나 많이 바뀌었거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랑 내 꼴이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냐? 옛날엔 내가 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넌 지금 내 전처랑 있네. 내가 버린 년이랑 사는 주제에 어디서 깝치고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그 인간을 적당히 겁주고 사과만 받고 끝내려 했을 겁니다. 제 남편은 원래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라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먼저 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때리지 않고 참고 있던 걸 텐데 그 인간이 기어이 제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막말로도 모자라서 제가 자신의 전처였다는 걸 거들먹거리며 저와 제 남편에게 심한 모욕을 하고 말았죠. 그 말에 눈이 돌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나 저를 아끼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듯 보였고 짧은 찰나의 순간 전 남편이 벽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너 방금 뭐라 그랬는지 다시 말해봐. 어?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저도 잘 못 봤는데 저희 남편이 전 남편 그 인간을 밀쳐서 거의 던지듯 벽으로 보내버린 거였어요. 어찌나 세게 박혔는지 벽이 울릴 정도였으니 온몸으로 벽에 부딪힌 그 인간도 충격이 꽤 컸겠죠. 제대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밀었을 뿐인데 이 정도 위력이라니. 그 인간도 자신이 제 남편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단번에 느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까지 깝죽거리며 저희의 속을 긁던 인간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야, 창수야, 말해보라니까? 왜 갑자기 또 말이 없어? 어? 아니, 내가 뭘? 나 더 할 말 없다. 나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가봐야 해.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 이젠 네 발로 그냥은 못 가지.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해놓고 네가 그냥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너 나 패면 진짜 큰일 나. 내가 어릴 때처럼 그냥 맞아줄 거라 생각해? 너 나 때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나 너 고소할 거야? 그리고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너 이제 막 아빠 됐는데 네 새끼 못 보고 감옥에서 썩을 자신 있으면 해보던가. 우리 창수가 그래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구나. 그런 쪽으로 머리 굴릴 줄도 알고. 아까부터 너답지 않게 개긴다 싶었더니 믿을 구석이 이런 거였구나. 아 참 창수야. 근데 내가 말 안 했었나 본데 나 사업한다. 나 돈 꽤 벌어. 그 말은 즉슨 내가 지금 여기서 너 두들겨 패더라도 물어줄 깽값은 충분하단 말이야. 물론 넌 합의 안 해주면 그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걸. 내가 제일 비싼 변호사 써서 너 말려 죽일 거거든. 나는 전과도 없고 봉사도 다니는 선량한 시민이고 넌 폭행 시비에 여러 번 휘말린 잡범이잖아. 그럼 법이 누구한테 더 유리해질까? 전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진짜 얻어맞을까 잔뜩 얼어붙어서 덜덜 떨더라고요.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웃기던지. 저런 인간이 그동안 자기 힘자랑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비웃던 거구나 싶어 기가 막혔어요. 여자고 노인이고 약자 앞에서만 대단하던 놈이 결국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 거죠. 저희 남편이 자기보다 힘도 좋아 보이는 데다 돈도 있다는 소리를 듣곤 자기가 지겠다 싶은 계산이 나왔는지 결국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지? 태균아, 미안하다.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너도 아빠 됐으니까 알 거 아니야. 우리 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장인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어떡하겠냐. 그러게 그런 놈이 왜 정신 못 차리고 깝쳤어. 아빠가 될 놈이 밖에서 시비 걸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사과를 나한테만 해? 네가 먼저 사과할 사람은 우리 와이프 아니야? 처음부터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괜한 시비만 안 걸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뭐?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까지 사과를 해? 그럼 안 하려고? 너 아직 정신 못 차린 모양이구나. 아니야. 사과할게.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데? 사과할 거면 똑바로 해. 그리고 이참에 전에 안 한 사과까지 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에 뭐? 내가 또 뭘 어쨌는데? 네가 내 인생 망친 거. 나 속이고 바람핀 것까지 다 사과하라고. 그래.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창수야. 그래, 다 미안하다. 너 두고 바람핀 것부터 오늘 만나서 무례하게 군 것까지 다 사과할게. 지금 그 사과에 진심이 있긴 한진 모르겠다. 아까 내 앞에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굴어놓고 우리 남편 앞이라고 쫄아서 그러는 거지? 사람 가려가면서 힘자랑하는 그 습관 좀 버려. 네가 운동 좀 하고 어렸을 때 양아치 짓 좀 했다고 네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아? 넌 그냥 힘자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찐따인 거야.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지. 어떻게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니? 당신도 곧 아빠가 된다니까 충고하는데 이젠 제발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아는 척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겠어?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남편이 무서워서 저러는 거지 저만 있었으면 끝까지 사람 엿먹였을 게 분명한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철이 안 들 수 있는지. 이제 곧 아빠가 된다는 사람이 저런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앞으로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지나쳐 가려는데 저 멀리서 그놈의 와이프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러자 그놈은 못나게 또 자기 와이프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더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아이씨, 몰라! 그러게 대충대충 좀 하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아니, 초음파 검사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그런 거지. 왜 갑자기 나한테 짜증이야? 그러게 생전 데려다 준 적 한 번 없었으면서 웬일로 따라오겠다고 하더니. 이럴 거면 혼자 올 걸 그랬어. 그래. 앞으로는 혼자 다녀라. 너 다 알아서 해! 갑자기 왜 또 승질이야? 괜히 화풀이 하지 말고 진정 좀 해. 아니 근데 당신 바지가 왜 그래?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설마 오줌 쌌어?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이 윽박지른 게 무서웠던 건지 그 인간이 세상에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더라고요. 다 큰 남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니 그런 광경만큼 꼴불견은 어디 또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건지 자기 와이프가 얘기를 해서야 깨닫고는 충격을 받은 듯 멘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인간 와이프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서둘러 데려가 버렸죠. 그걸 보니 그래도 와이프는 잘 얻었구나 싶은데 그 인간이 이번엔 자기 와이프에게 잘해주려나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황당한 만남이 있고 저는 비로소 전 남편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서도 가끔 예전의 끔찍한 결혼 생활이 떠올라 괴로워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고작 그런 인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게 우습기도 했고 억지던 아니던 어쨌든 사과를 받아내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물론 여전히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런 인간 때문에 느꼈던 제 자책을 덜어낼 수 있게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차라리 다행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한테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저도 더 이상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면서도 그 힘을 약한 사람들 앞에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네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잘 기를 테니 여러분들도 저희 세 식구의 행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